김정은은요, 우리와 북한을 지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에 자폭 무인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렸지요.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 국방부도요, 드론 100여 대를 도입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요, 이 드론의 소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골판지래요. 쉽게 말해 종이 드론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설명 들어보시죠. 국방부와 관련 기관은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론이 현대전 양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수 전력 보완을 위해서 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 예. 국방부가 골판지 드론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재원과 성능 좀 설계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사실 실제 이게 쓰였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쓰였어요. 호주 쪽에서 만든 그 드론이 있고요. 이게 뭐 PPDS, Precision Payload Delivery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드론인데 드론이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한 2m 정도 날개 폭이 2m 정도 되고요. 실제 탑재는 한 5kg 정도의 그것을 탑재를 할 수 있고 한 120km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2023년 그 8월부터인가 이제 이것을 받아가지고 작전에서 투입을 했는데 이걸로 실제 그 쿠르스크주에 있는 러시아군 공군기지에 공격을 해서 전투기를 손상을 입히기도 했었어요. 야, 이 골판지 드론이 실전에 투입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당시에도 한 뭐라고 그럴까 한 달에 한 100대 정도 이렇게 그 투입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고요. 물론 골판지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일회용이고요. 일회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천후가 아주 심할 때 그럴 때 이제 저거 분명히 방수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은 역시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게 얼만큼 저가로 잘 활용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50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저게 미국 가격으로 한 3,600불 정도, 그러니까 비슷하죠 지금 가격이.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저거 말고도 실제 드론 공방을 막 각 지역에 지어가지고 월간 한 2만 대 정도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소모를 합니다. 그죠? 10,000대 이상을 소모를 해요. 실제 포탄처럼 탄환처럼 소모를 합니다. 근데 그 드론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0에서 500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좀 더 낮춰서 막 그야말로 소모품처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렇게 해서 좀 우리가 운용을 해보다가 나름 저것에 바탕을 해서 우리 것으로 조금 더 싸게 국산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일단 저게 뭐 엄청나게 효율적이지 않은 넘어서 네. 저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드론 가지고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도 자폭 무인기 생산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은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 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양 의원님, 당시 북한이 이렇게 드론으로 외제차, 독일차를 폭파하는 사진 공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분석으로는 저 드론도 골판지 소재 같다던데요? 일단 외양은 비슷합니다. 외양은 골판지 드론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고, 근데 실제로 저걸 골판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외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외양 비슷한 건 맞는데, 근데 골판지로 만들었다면 저 같으면 되려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도색 안 하고 골판지 원래 색깔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좀 있어서 어쨌거나 유영원 의원식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타당한 접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저거 이외에도 지금 북한이 2종의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뭐 약간 이렇게 그 굉장히 길쭉한 모양의 X자로 날개가 달린 드론하고 몸 전체가 날개로 된 드론 이 두 종류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고 있으면은요, 그게 지금 러시아군이 쓰는 드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드론들을 북한이 생산을 한 거예요. 그것도 조금 성능이 개량된 형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북한이 드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채용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신호탄이고요.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운영을 보고 러시아도 똑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대로 배울 거라는 거죠. 이게 위험입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이 무장 장비 전시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첨단 무기들 사이에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그런 무기가 공개가 됐어요. 예. 위원님, 자, 저 억억 한다는 저 첨단 무기들 사이에 골판지 드론을 북한이 만약 골판지 드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예. 저렇게 배치한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드론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자꾸 뭐 영화들 많이 보셔가지고 하면은 막 무슨 하늘 위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뭐 줌인하고 막 정보를 전달하고 물론 그런 용도의 드론도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되게 드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언제든 소모할 수 있게 활용하는 거. 그것에 북한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는 골판지 드론의 장점 같은 것들이요. 아예 그 현장에서 접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립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부품을 분해해가지고 막 가다가 필요하면 거기 현장에서 조립해가지고 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적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더 재빠르게 움직여야죠.